최순실 게이트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 줄을 모릅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사과가 부족하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을 연결해서 여당의 고민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설문과 자료들을 사전에 받아왔다.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극비 외교 문서와 정책 자료도 거기 있었다. 인사 자료도 있더라.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죠. 예. 어저께 또 대통령께서 그 사과 연설문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연설문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보좌진이 완비될 때까지 조금 그런 것이 유출됐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자꾸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의혹에 의혹을 더해서 나오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연설문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 면담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외교 안보 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도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을 사전 입수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사과에 대해서 이제 범위의 문제, 또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유출 경로의 문제, 또 시기도 거의 2년 가까이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시기도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연설문과 관련해서 표현 정도는 상의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해명이 너무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다시 화살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탄핵하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이 검찰 수사는 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특검까지 해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진도 빨리, 특히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진 빨리 쇄신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다시금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이분이 늘 얘기하시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신념 하나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이분이 국정 운영의 어떤 진심과 사랑이 꺾일까, 저는 좀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폄하하지 말고 이 대통령이 다시 믿고 힘을 보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은 북돋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사과 방송의 진정성 문제로 신뢰가 더 떨어지면서 과연 이 리더십에 새로 힘을 보태줘도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그래도 국정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하야하고 모든 것을 손을 놓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대통령 임기 동안 잘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비서실 쇄신과 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대통령 의지도 보여주시고 또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선거와 관련된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추진됐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 게이트와 그거를 비교하면은 너무 차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요새 일부에서는 탄핵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이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여론이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실규명이 보다 확실히 드러났을 때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진에 대해서는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하시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각도 이 차제에 책임을 묻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네, 아까 청와대 비서진 쇄신에 대해서 먼저 거론하셨는데, 저는 이 우병우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최근까지 그 이번 10월 21일 날 국감 우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감하는 현장에 올 때까지 오지도 않았지만 끝까지도 사직을 그만두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후부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서진이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병우 수석도 좀 특검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직을 갖고 그 특검에 나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소리이기 때문에 예.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그 우리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뢰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비서진 쇄신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또 전면 내각 총사퇴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예.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내각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전면의 총사퇴가 되면 저는 비서진도 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각까지 총사퇴를 하면은 저는 좀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관련 없는 데에 관계부처 장관은 오히려 이때 더 민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데 당 내에서 쉽게 의견이 모아지겠습니까? 의견이 잘 모아지. 특검과 국정조사를 갖다 다들 동의하고 나설까요? 그거는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검찰 수사가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도지요. 근데 우병우 수석이라는 분이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 한 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문제도 또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 요구에 대해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인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예전에 십상시 논란, 문고리 3인방 논란. 그럼 이것도 다 소문으로 떠들던 것들이 그냥 사실이었던 거 아니냐. 이제 전면적인 청와대에 어떤 해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꺼낸단 말이죠. 십상시나 문고리 3인방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애들러서 예. 진실 규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비서진 개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아마 이것에 대한 유출 경로라든지 이것이 어떤 검찰이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또 유출 경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여서 회의까지 같이 하고 심지어 문서를 들고서 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의혹 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위 말한 십상시까지 아니라도 소위 삼상시에 대한 조사는 저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대통령의 탈당입니다. 새누리당에서의 대통령 탈당이 과연 필요한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탈당 얘기는 지금 아직 현재는 우리 당 내에서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 수사라든지 이거 한 거는 좋지만 지금 탈당을 많이 요구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탈당을 결정하면 저는 새누리당은 즉시 저는 모든 힘을 잃고 또 여당으로서의 추진력을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그래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비난의 목소리 또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갖고, 지금 현실에서 모든 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중진 정우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개헌은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상당히 추진력이 상실이 됐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워낙 크게 메가톤급으로 터져버리니까, 예. 이 문제에 묻혀버렸지만, 그렇다고 많은 추진 동력은 손상을 받지만, 그렇다고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과거의 틀을 벗고 또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어떤 통합된 목소리를 새로운 제도와 틀에 한번 맞춰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우리가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진실이 밝혀지면 개헌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빠지는 게 맞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또 그 문제도 생각하고 여태까지 야당에서 대통령이 좀 결심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오던 사람들이 그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대통령은 빠지라고 또 막상 멍석을 까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개헌 발의 제안권자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128조를 보면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은 빠져라. 이거는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안을 잘 만들고 국회에서도 좀 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개 여태까지 관리를 보면 국회에서 오히려 어떤 단일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정부가 어떤 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양쪽에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해가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는데 같이 노력해 나가야지. 대통령은 빠져라. 그거 하면 국회에서 책임지고 다 만들 수 있을 자신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떡할 건지 그러면 개헌을 못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래를 설계할 때는 누구는 빠지고 이런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정말 앞으로의 미래 세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의된 좋은 안이 만들어지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